resent, resentment. resent, resentment. 이 단어를 가장 기초적인 선에서 활용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왜냐면 이 단어는 원어민들은 정말 일상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주 쓰는 그런 단어인데 한국 사람들은 뜻은 알 수는 있어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단어가 많죠, 사실. 그런 표현도 많고 단어도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resent, resentment 이걸 좀 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resent를 동사로 썼을 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resent를 동사로 썼을 때 누군가를 resent 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요. 누군가를 resent 하다. resent someone. resent someone. I don't resent him. Do you resent her? Do you resent your parents? No, I don't resent them. 이렇게 누군가를 resent를 하다 안 하다 이런 맥락에서도 쓰고요. resent something이라고 하기도 해요. You can resent something. 근데 이 something은 아무 something이 아니고 I resent this mouse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기로 한 어떤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내린 결정을 resent를 한다던가 어디에서 새로 내세운 어떤 뭐 규칙이나 규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resent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무엇을 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resent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something을 resent를 하더라도 어쨌든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something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어떤 맥락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resent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말에서 가장 비슷한 단어는 원망하다인 것 같아요. 원망하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 이거를 한 단어로만 딱 일치시켜 놓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너무 그거를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제나 자주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영어를 많이 접하면서 이 단어가 등장했을 때 그 맥락 속에서 잘 그걸 연결시켜서 좀 봐버릇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할 때 resent를 이렇게 썼구나. 이런 거를 많이 겪으면서 조금씩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개 정도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Okay? 일단 그래서 you can resent someone and you can resent something. 예를 들어서요. 그냥 very simple examples. I resented my sister. for a long time이라고 할까요? I resented my sister for a long time. I resented my sister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sister, 뭐 여동생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고 등등 원망했다. resented.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물론 원망하다 맞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의 brother인데 그리고 저 사람 나의 sister인데 나를 뭔가 그런 관계답게 거기에 걸맞게 나를 대해주지 않은 거, 나를 불공평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나는 brother로서의 어떤 그런 취급을 제대로 못 받았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resent를 하는 거예요. I resent her. Because she didn't treat me fairly. She didn't treat me as a brother. 뭐 대략적으로 어떤 맥락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resent를 쓸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예문을 보여드리자면 the employees resented the new company policies. 그 어떤 회사에서 새로 내놓은 어떤 그런 규정이나 정책이 있었는데 the employees resented the new company policies. 자, 회사에서 새로운 어떤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직원들이 그 규정들을 원망했다고요? 그렇죠? 뭔가 약간 어색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많이 접하면서 서서히 감을 잡아가는 거지 너무 하나의 단어로만 매칭시켜 놓으면 안 돼요. 이래서 이제 못 쓰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언어라는 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딱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회사에서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employees가 직원들이 그거를 resent를 했다라는 것은 뭐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 회사를 resent를 하는 거죠. 회사를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회사는 이럴 수가 있어? 회사에서 어떻게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규정들을 만들 수가 있어?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말로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The employees resented the new company policies.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뜻이 되는 거고요. 뭐 관점을 약간 달리 해놓고 얘기를 한다면 the employees resented the company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왜 resent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풀어서 하면 더 좋고요. for ing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여기에
보통 어떻게 많이 물론 다르게도 하는데 어떻게 많이 보통 더 풀어서 얘기를 하느냐 for ing 또는 for not ing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 때 my sister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딱 그 시기 때 옆에 있어주지 않았었어요. 뭐 적어도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I resented my sister. 여기다가 이어서 이렇게 붙여볼까요? For not being there for me when I needed her. For example. Okay. So I resented my sister for a long time for not being there for me. 내 곁에 있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when I needed her. 내가 그녀를 필요했을 때 그녀는 내 곁에 있지 않았어. So, 그래서 I resented my sister for a long time. 그 얘기죠. The employees resented the new company policies. 그리고 그 규정들이 어떤 규정인지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묶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The new company policies that completely seem to disregard their well-being. For example, well-being. Their well-being은 그 employees' well-being이죠. 그 직원들의 well-being을 완전히 전적으로 그냥 배제한 듯해 보이는 그런 정책들을 resent를 했다. 그 규정을 원망한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을 만든 컴퍼니를 원망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관점을 약간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아까 위에 for ing 이렇게 한 것처럼 좀 다르게 phrasing을 할 수 있겠죠. The employees resented the company for coming up with new policies that 하고 이제 뒤는 똑같고요. That completely seem to disregard their well-being.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So for ing로 이어지는 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 resent 누구라고 하면은요. 지금처럼 resent the company. 물론 회사는 회사지만 어쨌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런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I resented my sister for not being there for me. The employees resented the company for coming up with new policies that completely seem to disregard their well-being. 물론 이렇게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The employees resented the new company policies that completely, okay?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resent something인데 이 policy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물건 같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policy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정해서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resent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요. 간단하게 resent를 동사로 쓰는 경우를 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간단하게 resentment를 명사로 이렇게 쓰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resentment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resentment를 가지다. resentment는 그런 뭔가를 resent를 하는 그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have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have resentment towards something, someone. have resentment towards someone 그리고 have resentment about something. 누군가를 향한 resentment를 가지다라고 흔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뭔가에 대한 resentment를 가지다. 여기서도 역시나 something은 위에서 얘기했던 something이랑 비슷한 거예요. 누군가가 뭐 정한 뭐 규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예문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I think she had a lot of resentment about the way the project was handled. I think she had a lot of resentment about the way the project was handled. She had, 보세요. She had a lot of resentment. 많은 그런 감정을 가졌다. 원망하는 감정. About what? The way the project was handled. 그 프로젝트가 다루어진 방식. 간단한 예로 she가 없었으면, 그녀가 없었으면 그 프로젝트도 없었어요. 그녀가 만들어낸 어떤 기회예요. 결국은 그녀가 아니었으면 그 프로젝트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가 다뤄지는 방식에 있어서 그녀에게 많은 크레디트가 돌아와야 했겠죠. 뭐 더 많은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그냥 단순하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고. 근데 그 프로젝트가 다뤄지는 방식에서 보아하니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졌어요. I feel like I was not given the proper credit
or the proper respect or properly compensated.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게 좀 unfair하게 treat가 된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I can resent the way. In this case, she had a lot of resentment about the way the project was handled. I think she had a lot of resentment about the way the project was handled.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그 프로젝트를 핸들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resent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She had a lot of resentment towards 뭐 누구 because she didn't like the way the project was handled. She had a lot of resentment about the way the project was handled. So have resentment about something. 여기서 위에서 했던 것처럼 about something. towards를 한번 볼까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대화체를 해볼까요? Do you have any resentment towards your sister? Do you have any resentment towards your sister? Do you have any resentment towards your sister? 이렇게도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Do you have any resentment towards someone? 누군가를 향한, 누군가에 대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Do you have any resentment towards your sister? 라고 했는데 B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I used to and I did until recently.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는 그랬었다. 예전에는 있었고 최근까지도 있었다. And I did until recently. 이거 대문자로 바꿀까요? So I used to and I did until recently. I guess I would be lying if I said that I didn't have any feelings of resentment towards her right now. But I believe I've moved past it for the most part. I used to,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And I did until recently.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I guess I would be lying if I said that I didn't have any feelings of resentment towards her right now. 지금은 그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거짓말일 거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은 지금도 뭐 약간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have any feelings of resentment towards her right now. 여기서 갑자기 feelings가 나왔죠.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have resentment가 아니라 have feelings of resentment라고 함으로써 사실 뭐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인데 feelings를 많이 붙여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야 돼서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뭐 의미가 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조금 더 그걸 부드럽게 말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have resentment라고 하는 것보다 have feelings of resentment.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누구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말이 풀어지면서 좀 더 긴장감이 좀 줄어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영어에서는 적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have feelings of resentment. 심지어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Do you have any feelings of resentment towards your sister? 근본적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좀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은 있어요. Do you have any resentment? Do you have any feelings of resentment towards your sister? I used to, and I did until recently. I guess I would be lying if I said that I didn't have any feelings of resentment towards her right now. Towards her. But I believe I've moved past it for the most part. 자, 바로 위에서 I think she had a lot of resentment about the way the project was handled. about로 이어짐으로써 어떤 방식에 대한 resentment를 가졌다. 그리고 지금은 towards, have resentment towards someone, 누군가에 대한 할 때는 about보다는 towards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about를 써도 되느냐? 물론 되지만 가능하면은 towards를 쓰는 게 좋아요. about를 썼다고 해서 누가 막 못 알아듣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연습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towards someone라고 하시되 실제 회화에서는 about라고 튀어나왔다고 해서 막 큰일 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Okay. 여기서도 한 번 더 있었죠. I guess I would be lying if I said that I didn't have any feelings of resentment towards her right now, but I believe I moved past it for the most part. About와 towards. 방금 그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Have resentment towards someone, have resentment about something.
그리고 그냥 resentment가 아니라 have feelings of resentment. 이렇게도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resent를 이렇게 동사로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resentment를 명사로 빼서 그거를 가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그것의 정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표현들을 섞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Have a lot of resentment, have some feelings of resentment, have a lot of resentment about something, have a lot of resentment towards somebody 이렇게 그 정도를 조절하는 표현을 섞어서 쓰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That's what I think. Resent, resentment. Resent someone. Resent something.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활용의 패턴이라고 할까요? Resent someone for doing something or not doing something. Okay, you can resent someone for doing this, for treating you badly. You can resent someone for giving you a hard time. You can resent someone for treating you unfairly, 등등. And you can resent someone for not doing their job. You can resent someone for not being responsible, for not holding up their end, 등등등. 그리고 resent something. Resent something that was done by others. You can resent something that was done by others. Certain kind of rules or policies or laws that have been made by other people. You can resent decisions made by other people. You can resent the direction in which something is being taken.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So you can resent something. Have feelings of resentment 또는 그냥 have resentment towards somebody, someone. You can have resentment towards someone. You can have feelings of resentment towards someone.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1, 2번을 놔두고 굳이 이거를 풀어서 have resentment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have a lot of resentment, have some resentment, have less, more 이렇게 그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섞어서 쓰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have feelings of resentment about something. 이 something은 위에서 얘기했던 something이랑 같은 맥락의 something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resent와 resentment가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흔한 패턴 4가지예요.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을 수도 있어요. Like I said before, 오늘 이 짧은 강의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resent와 resentment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다 완벽히 감을 잡는 거는 불가능해요. It takes a lot of time. It takes years for you to really get a grasp of how to use this word. 비록 그냥 어휘일 뿐이지만 it's just a word, right?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그거를 알고 의미를 알고 보면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거를 진짜 내가 아는 단어처럼 알고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것은 그건 또 완전히 다른 과정이에요. It takes a lot of time and practice. Okay?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서요. grudge라는 단어가 떠오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grudge. 그리고 이 grudge는 보통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hold a grudge. 물론 다르게도 쓰지만 가장 흔히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hold a grudge. 그리고 누구에 대한 그런 그렇죠. 이거는 원망보다 좀 더 감정적인 한을 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뭐 맥락에 따라서 그냥 원망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활용하는 방식이 또 against라는 전치사를 써요. hold a grudge against someone. 아까도 얘기했지만 resentment에 보다 훨씬 활용도는 낮아요. 물론 이 말을 딱 쓸 때는 쓰겠지만 전체적인 왜냐면 의미는 비슷해요. 의미는 비슷한데 전체적인 활용도를 놓고 보면은 grudge보다는 resentment를 훨씬 더 많이 쓰니까요. grudge보다는 일단은 resentment를 먼저 활용하는 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거 resent와 resentment를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의미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 정도예요. 앞으로 영어를 많이 접하면서 그게 언제나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강의로만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절대로 영어를 평소에 여기저기서 많이 접하면서 resentment 나왔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지?
어떤 맥락이지? 무슨 문장이지? 어떻게 쓰였지? 이거를 많이 경험하는 거. 그거를 나도 따라하면서 틀려보면서 그러면서 감을 서서히 잡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So, that's it today. 오늘은 이렇게 resent와 resentment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I hope you have a great rest of your weekend and I hope I can see you again really soon in a future video.